저희가 요즘 이 괴담 시리즈를 준비하다 보니 실제로 귀신을 목격했던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기묘한 경험을 누가 했겠냐 싶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귀신들을 목격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나 군대, 독서실, 학원 등 공통적으로 이상함을 느끼는 장소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독서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제보받은 실화이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편의상 제보자를 윤경씨라고 하겠습니다. 윤경씨가 16살 중3이었던 1998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윤경씨는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연합고사라는 고입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시험이 100일도 안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윤경씨는 친구와 함께 독서실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사람도 별로 없는 완벽한 독서실이었죠. 윤경씨와 친구는 중학생이다 보니 항상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보다 일찍 하교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매일 독서실에 1등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공부가 하기 싫더래요. 책상에 앉기도 싫더랍니다. 수험생분들은 다들 아시죠? 유독 공부가 하기 싫고 좀이 쑤시는 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독서실을 나가서 완전히 놀기는 또 좀 그렇고 아무래도 시험이 코앞이니 마음이 불안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던 찰나 친구가 장난기 어린 얼굴로 윤경씨를 쳐다보며 야, 어차피 여기 우리밖에 없는데 음악 크게 틀어놓고 춤이나 출까? 스트레스나 확 풀자 하더랍니다. 사실 윤경씨와 친구는 평소 좋아하는 음악도 취미도 같을 정도로 베프였는데요. 특히 둘 다 노래하고 춤추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평소에도 노래방을 자주 다니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딱 그 생각이 난 거죠. 조용히 공부만 해야 되는 독서실에서 춤추고 놀자고 하니 왠지 윤경씨는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신이 났다고 합니다. 왜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코를 외쳤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자기들이 독서실에서 제일 먼저 온 건 독서실의 출입카드를 받기 때문에 확실했지만 그래도 혹시 안에 미처 못 본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직접 한 자리 한 자리 돌면서 확인하려고 한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노래 틀고 춤추면 민폐니까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암튼 그렇게 두 사람은 독서실 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정말로 윤경씨와 친구 말고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다시 자신들 자리로 돌아온 두 사람은 신나게 가지고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를 켰대요. 그런데 댄스곡 하나를 틀고는 신나게 몸을 흔들던 그때 플레이되고 있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누군가의 작은 허밍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너무 정확하게요. 순간 놀란 윤경씨는 얼른 음악을 껐대요. 그러자 동시에 노래를 따라 부르던 누군가의 허밍 소리도 뚝 끊기더랍니다. 순식간에 독서실 안이 고요해졌대요. 윤경씨는 얼른 친구를 살폈답니다. 그런데 정작 친구는 별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윤경씨는 자기가 잘못 들었나? 자기만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어쩌면 잘못 들었기를 바란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윤경씨는 눈치를 본 다음 다시 얼른 플레이를 눌렀대요. 막 신이 나려고 하던 참에 자기가 마음대로 노래를 꺼버렸으니 친구가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다시 음악을 튼 윤경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누군가가 그 노래를 따라 불렀거든요. 그것도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이죠. 심지어 발음도 정확하고 음계 또한 정확했대요.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건 그 목소리가 너무 지척에서 들려왔던 겁니다. 마치 두 사람과 엄청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따라 부르듯이 말이죠. 이쯤 되자 윤경 씨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더랍니다. 잘못 들었다고 하기에는 소리가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카세트를 끄고 친구를 바라보는데 들었어? 오히려 하얗게 질린 친구가 덜덜 떨면서 묻더랍니다. 윤경 씨한테만 들리던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무서웠던 윤경 씨는 고개만 간신히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도 플레이하지 않았는데 허밍 소리가 들려오자 너무 놀란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휙 돌아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둘 다 들은 거죠. 그렇게 놀라 크게 뜬 서로의 눈에 서로의 얼굴이 비치던 그 순간 두 사람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대요. 왠지 소름 끼치는 그 허밍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 했거든요. 그것도 두 사람의 바로 아래에서 말이죠. 윤경 씨와 친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천천히 고개를 내려 책상에 귀를 댔습니다. 역시나 책상 아래에서부터 소리가 올라오더래요. 급기야 윤경 씨와 친구는 천천히 책상 아래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책상 아래를 본 두 사람은 곧 울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웬 여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앉아서는 씩 웃으면서 휘바람을 불듯이 허밍을 하고 있더랍니다. 윤경 씨와 친구를 빤히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정신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독서실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완전히 독서실 문 밖에 나와서야 긴장이 풀리더래요. 두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두 사람은 오늘은 그냥 집에 가기로 합니다. 도저히 저기서 공부할 염두가 안 났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급하게 도망 나오는 바람에 가방을 못 갖고 나온 거죠. 집에는 가야겠고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겠고 난감해하던 찰나 얼굴을 아는 고등학생 언니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그 언니한테 달려갔죠. 그러고는 우리가 독서실에 가방을 놓고 나왔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들어갈 수 없다고, 정말 죄송한데 혹시 우리 가방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되겠냐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귀신을 봤다고 고지고대로 말하면 그 언니도 무서워서 안 갖다 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는 그런 이상한 부탁에도 놀라지는 않았대요. 오히려 두 사람을 잠깐 보더니만 너희도 봤구나?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독서실에서 그 귀신을 본 건 윤경 씨 일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설이 좋은데도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건 그렇게 하나둘씩 그만둔 거였죠. 사실 언니도 오늘 남은 짐을 가지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 언니도 그 여자를 봤다면서 말이죠. 그 언니가 말해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고3이었던 언니랑 친구는 자극도 될 겸 누가 더 늦게 나가나 하는 내기를 하곤 했대요. 지는 사람이 다음날 커피를 사는 거였어서 용돈이 궁했던 언니는 더 악착같이 버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날도 어김없이 언니랑 친구는 서로를 견제하면서 늦게까지 남아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친구가 엄청 집중을 하더랍니다.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도 않고 잠깐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해도 싫다고 고개만 젓더래요. 언니는 조금 서운하기는 했지만
유난히 공부가 잘 돼서 방해받고 싶지 않은 날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대요. 아니, 오히려 자기도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사실 그날 친구가 먼저 독서실에 와 있었거든요. 자기한텐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살짝 삐져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를 보니까 자기도 왠지 불안해져서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언니도 친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일어나지 않겠다면서 버텼대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집중이 잘 돼서 어느새 2시가 다 된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독서실은 항상 새벽 2시까지 했었는데 그때가 벌써 1시 50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미 자기밖에 없더랍니다. 언니는 얼른 가방을 챙겨서는 친구한테 갔대요. 역시나 친구도 그때까지 혼자 남아있더랍니다. 와, 나도 나지만 얘도 참 독하다 생각했던 언니는 얼른 친구 등을 톡톡 쳤대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친구의 공부 습관이었거든요. 야, 이제 집에 가자. 벌써 2시야. 그런데 친구가 대답이 없더랍니다. 아니, 대답은커녕 무시하면서 계속 공부만 하더래요. 야, 집에 가자고. 애들도 다 갔어. 짜증난 언니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친구는 미동도 없더랍니다. 오히려 먼저 가라는데 손만 뒤로 허이허이 하더래요. 무슨 파리 쫓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니까 얘가 삐졌나? 나한테 뭐 기분 상한 거 있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시키지 말라는 듯이 듣고 있던 노래를 작게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그쯤 되자 기분이 팍 상한 언니는 그냥 자기 먼저 간다고 하고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분이 상한 채로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데 그때 총무 오빠 또한 막 사무실에서 나오더랍니다. 그러고는 불을 끄기 시작하더래요. 집에 가려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언니가 불 끄면 어떡해요. 아직 제 친구 남았는데 하고 뚱하게 말했대요. 간혹 총무가 남아있는 애들을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니 말을 들은 총무 오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더랍니다. 친구? 너랑 맨날 같이 다니던 그 친구? 하더니만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걔 오늘 독서실 안 왔잖아. 자리 하루 종일 비어져 있던데 몰랐어? 그리고 지금 독서실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네가 오늘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언니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급기야 총무 오빠와 함께 친구의 자리를 살펴보러 가기도 했는데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어떻게 집에 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난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밤새 그 여자의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음날 친구에게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날 독서실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경씨와 친구도 어찌저찌 가방을 찾긴 했답니다만 그 언니가 그랬듯이 그 2사람도 이후엔 독서실에 가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망해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날 윤경씨 일행과 그 언니가 봤던 독서실의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괴담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저희 스튜디오 요신 괴담랩에서는 여러분들의 실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나 기묘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요신 카페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채택 시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괴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